3학년 엄마들, 혹시 우리 아이는 학교 후 공부 먼저 하고 노나요? 2년간 시도해도 안 되던 공부 먼저 하기를 포기한 워킹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대신 찾은 방법도 나누고 디딤돌 수학에서 틀리는 문제가 확 줄어든 비법도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진짜 일상을 공유하려 합니다. 우리 제이의 하루 루틴, 사교육, 국영수, 어떻게 집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아직 공부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하는 것은 없지만 분명 도움이 되는 팁들이 있을 거예요. 3학년 부모님이라면 끝까지 봐주세요. 제이가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은 바이올린 주 2회, 영어 주 2회, 축구 주 1회 다니고 있어요. 2학년 때까지는 미술, 바둑, 수영, 줄넘기를 다녔는데 3학년 올라와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다 끊었어요. 저는 운동 하나, 악기 하나를 쭉 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수영을 7살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쭉 시키고 싶었는데 3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부터 안 다니고 싶어 해서 끊었어요. 축구 주 1회로는 운동이 안 될 것 같은데 뭘 시키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즘 탁구에 관심이 있어 해서 탁구 수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남자애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해야 공부할 때 집중도 더 잘 된다고 알고 있고, 저희 조카를 보니 고등 가서는 체력 싸움이라 초등 때 운동으로 체력을 좀 만들어 놔야 그 체력으로 고등을 버틴다고 해서 운동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교육은 악기예요. 제이는 5살 때부터 바이올린 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8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했어요. 악기가 좋은 게 바이올린을 하면서 콩쿨도 나가고 무대에도 서보고 콩쿨을 나가기 위해 힘들게 연습도 끝까지 해보고 친구들과 합주하면서 서로 맞춰도 보고 하는 활동들이 너무 가치 있는 경험을 많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악기나 운동 같은 예체능을 끝까지 하면서 그릿을 키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이는 바이올린만큼은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제이는 주말에 클래식 바이올린 들으면서 쉴 때도 종종 있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연주를 할 때도 있어서 바이올린 시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바이올린 시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강추드립니다. 제이는 공부 먼저 하고 놀기가 아직 안 되는 3학년 아이라 일단 놀이터에서 실컷 놀고 나서 숙제를 합니다. 공부 먼저 하고 노는 습관을 들이려고 1학년, 2학년, 2년간 시도했는데 아직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일을 하니 제이가 숙제할 때 옆에 있어 줄 수 없고 공부 먼저 하고 놀이터에 가면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고 슬퍼하고 그래서 공부 먼저 하고 놀기는 제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는데 요즘에 시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숙제 딱 한 가지는 하고 나가 놀기. 그랬더니 제일 만만한 숙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적응이 되면 학교 후 하는 숙제의 양을 늘리려고 합니다. 제이가 몰입해서 숙제하고 책 읽는 시간은 주로 저녁 식사 후 7시에서 9시 30분이에요. 이때 제가 한참 수업을 할 때고 딱히 아이가 할 것이 없는 시간이라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수업을 하는 동안 엄마표 숙제를 다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럼 제이가 어떤 엄마표 숙제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이는 수학은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을 엄마표로 하고 있고요. 수학 문제지 3종, 디딤돌, 원리셈, 플라토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디딤돌은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시작해서 3-1 기본응용 한 바퀴 돌리고 나서 같은 문제지를 한 권 더 사서 틀린 문제만 다시 한 번 더 풀리고 지금 3-2 기본응용 하고 있어요. 처음에 8주 완성 스케줄표를 그대로 따라하다 문제를 너무 설렁설렁 읽고 많이 틀리고 또 틀린 문제 설명은 너무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전략을 좀 바꿨어요. 하루에 2쪽 풀기로 대신 다 맞으면 2쪽으로 끝! 틀리면 한 페이지 더 푸는 것으로. 그런데 이 방법이 너무 잘 먹히고 있어요. 한쪽도 안 풀고 말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꼼꼼하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정답률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저희는 3-2 기본 응용이 8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4-1 기본 응용하면서 3-1 최상위를 풀리려고 합니다. 원리셈은 4-1 막 시작했고요.
원래 원리셈을 1학년 거부터 해서 3학년 거 끝나고 또 4학년 원리셈을 하자니 너무 질려서 디딤돌 연산으로 분위기를 바꿨는데 제가 디딤돌 연산보다 원리셈이 더 좋다고 해서 다시 원리셈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디딤돌 연산이 한 페이지의 문제수가 더 많고 좀 더 어렵고 원리셈이 아이들에게 설명이나 문제 수준이 좀 더 친절한 책 같아요. 플라톤은 학년이 올라가면 아이들이 도형에서 무너진다고 하길래 1학년 때부터 하루에 2쪽씩 풀고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제가 제일 먼저 해치우는 숙제예요. 저는 제이가 수학 문제집을 풀 때 문제 풀기 전 따로 설명해 주진 않고 있고 스스로 읽고 풀고 있어요. 틀린 문제는 일단 틀렸다는 표시만 해주고 다시 스스로 읽고 고치는 과정으로 진행 중이에요. 두 번째 풀었는데도 모르겠으면 그때 제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3학년부터 수학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수학학원을 보내야 하나 고민을 아주 짧게 했는데 수학학원을 가게 되면 너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아직은 수학보다는 한글책, 영어책에 투자해야 할 때라는 판단이 들어서 요즘 한글책, 영어책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어요. 얼마 전 분당 강쌤 채널에서 3학년부터 국어 교과서 문제를 좀 풀리라는 말씀을 하셔서 바로 지난주에 동네 서점에 가서 국어 문제집 그냥 하나 데리고 왔어요. 서점 주인이 국어 문제집은 이게 제일 잘 나가요 하면서 주신 비상 한 끝이에요. 국어 문제집 하루에 한두 쪽씩 학교 진도보다 조금 늦게 복습용으로 풀리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쪽씩 풀자 했더니 저희가 거절하지 않네요. 심지어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 하면서 쓱쓱 읽고 풀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국어 문제집 풀리면 효과가 있겠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제이가 한글책 읽은 후 독후활동이나 얼마나 이해하고 읽었는지 전혀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집 활동으로 독해짐은 꼼꼼하게 읽기를 잡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이는 한글책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3학년 겨울방학까지 글밥 있는 책을 편안하게 읽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이가 제일 세상 좋아하는 책은 좋은 책 어린이 문고와 레너드입니다. 이 두 시리즈는 할 일 없으면 그냥 읽는 휴식 같은 책이에요. 엄마랑 같이 9시 30분에 퇴근하면 집에 가자마자 잡는 책이 이 시리즈예요. 좋은 책 어린이 문고는 7살 때부터 읽었는데 3학년이 된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 가장 좋아했던 글밥 있는 책은 On the Ball, 전천당, 잘못 걸린 시리즈입니다. On the Ball은 아주 여러 번 읽었어요. 전천당도 너무 재미있다고 주말에 쌓아놓고 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당근으로 전천당 작가가 쓴 10년 가게 들여왔어요. 학교에서 읽겠다고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잘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글 쓰기는 주말마다 일기 쓰기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 쓰기에 밀려서 안 할 때가 많아요. 일기 쓰기가 숙제로 나오지 않으니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 하게 되네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 선생님이나 대기자TV에 나오신 송채환 선생님께서 매일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셔서 매일 저녁 잠들기 전 한 줄 감사일기 쓰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건 아직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좀 더 오래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영어책도 한글책과 마찬가지로 제이는 좋아해야 읽어요. 제이는 집중 듣기와 읽기를 매일 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에 따라 달리하고 있어요. 요즘은 A Series of Unfortunate Events를 집중 듣기 하고 있어요. 이 시리즈의 막장 같은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다고 해요. 화재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시리즈 전에는 제로니모 스틸턴을 즐겁게 읽었고 집중 듣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읽기만, 어떨 때는 집중 듣기만, 어떨 때는 둘 다 시리즈나 시간 상황에 따라 달리하고 있어요. 영어 쓰기는 주말마다 서머리 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집에서 독후 활동을 할 시간도 없고 독후 활동할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겠다라는 주의라 독후 활동은 딱히 안 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부터 주중에 읽은 책 한 권 골라서 서머리 쓰기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제에게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싶은데 however를 쓰면 돼? 이 summary에 a few hours later가 자연스러운 표현이야? 라고요. 그리고 사건과 사건 사이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읽고 찾아보고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 제이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 영상은 한동안 유튜브로 써니 앤 멜론 마인크래프트 게임하는 영상 엄청 봐서 걱정했는데 요즘은 전직 나사 엔지니어인 마크 로버가 만든 공학 관련 영상에 빠져 있어요. 이 영상을 제이가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테드 에드 같은 영상 봤으면 좋겠구만. 우리 제이는 안 봅니다. 영어 영상은 모든 숙제가 끝난 후 보게끔 규칙을 정했는데 이게 안 지켜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영상 노출을 해서 그런지 영어 영상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 보는 것보다 아이들과 밖에서 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하루에 1시간 안팎으로 영상 보고 있어요. 제이는 어휘나 독해집 같은 영어 스킬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유베리 수상작 같은 소설을 좀 편하게 읽는 단계가 되면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읽는 양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이는 아직 핸드폰이 없어요. 그렇다고 게임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배워왔는지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 다운받아서 하는데 엄마 허락받고 하고 있고 그래도 핸드폰 게임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주중에 숙제를 밀리지 않고 다 하면 주말에 닌텐도로 마인크래프트를 2시간 정도 하는데 이것도 알람 켜두고 합니다. 제가 엄마 핸드폰으로 영어 유튜브 보는 것에 집착을 할 때가 있어서 중학교 갈 때까지 핸드폰은 사주지 못할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핸드폰을 사주고 그걸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해서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 핸드폰 사주는 시기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3학년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